오늘은 훈구와 사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를 볼게요. 보통 훈구는 급진계합파들이 훈구를 많이 넘어와요. 사림들은 이제 온건계합파 출신으로 두 나라의 임금을 섬길 수 없네 이러고 지방으로 내려간 세력들이 사림이고, 그리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주로 훈구파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공훈을 세운 세력, 그래서 건국도 협조하고, 그리고 세조 이후 때는 계유정난에 협조했던 세력들이 훈구에 들어가고 주로 급진계합파 출신이다. 급진계합파 출신인 만큼 좀 진보적, 자주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왕을 따른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추구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땅을 많이 먹었으니까 대지주 계층. 그리고 특징, 여러 사상에 너그러웠다. 이거 세종대왕 때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종대왕 때 등용했던 장영실이 원래 부산의 노비 출신인데 벼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너그러웠나 보다, 좀 열려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나라의 임금을 섬길 수 없네 이러면서 두문불출하고 집에 들어갔던 살인들은 삼사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했고요. 온건계합파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사대적, 그리고 왕도 정치는 왕도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향촌 자치를 추구했겠죠. 자기들이 향촌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중소지주 계층이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오직 성리학만 추구했다. 요런 게 약간 사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조선의 통치 조직과 제도를 볼게요. 뭐 군사제도, 교육제도,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볼게요. 먼저 통치 조직. 왕과 의정부와 육조가 있죠. 그래서 의정부 직계제는 의정부한테 왕이 명령을 하고, 의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좀 편집을 해서 육조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육조가 이제 보고를 올리면은 의정부가 또 편집을 해서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한다. 요런 체제가 의정부 서사제였죠, 세종 때. 그리고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건너뛴다. 이런 거 잠깐 언급했었죠. 여기 빨간색으로 묶여있는 세 개가 중요해요. 요거를 삼사라고 하는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사관원 기억나죠? 태종 때 독립했던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했던 홍문관. 이런 게 있는데,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이제 삼사라 불리면서 자기들끼리 청요직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면서 각종 이제 비리와 인사나 왕에 대한 자문과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여기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출납하고 오늘날 비서 담당. 비행기로 치면 승무원 같은 느낌이라 했었죠. 승자. 그리고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이제 엄청 화나면은 의금부부터 찾죠. 그런 모습. 그리고 한성부는 한성, 서울시죠. 서울시청과 경찰 역할도 같이 했어요. 서울시청과 서울시 경찰청. 그리고 춘추관은 어르신들이 나이 물어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죠. 춘추는 세월을 나타내죠. 봄과 가을을 넘어가면 1년씩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담당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고 그런 거를 보관하는 기관이 춘추관이었다. 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방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은 조선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했다. 그 밑에 이제 도, 부, 목, 군현 이런 데 수령, 사도를 파견했다. 그래서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이 되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약화됐어요. 얘들이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따 나오지만 유향소가 수령을 보좌하면서 견제하고 향리들도 규찰하는 담당을 했다. 유향소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살인들의 이제 근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향부곡소가 소멸했다.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고 그냥 그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군사제도. 조선 전기는 오의, 영진군 이렇게 있었다. 하지만 중기에 군사 대신부대는 대립, 그리고 방군수포, 군대를 놔줄게 포를 내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필자들을 군필로 바꿔주는 비리가 성행하니까 국가에서 아예 국가의 1년당 군포 2필시대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임진왜란이 나중에 터지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진 후기 5군형으로 바뀌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이런 게 생기고 금이형 이런 게 생기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훈련도감이었다.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었다. 포수와 사수와 살수. 포수는 이제 총 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사수는 활 쏘는 거, 그리고 살수는 무예를 익혀서 근접 공격하는 거.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을 했고,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상비군이었다. 이런 게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총수는 인조 때 만들어졌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훈련도 가면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방군은 양민부터 천민까지 모두 편성되는 소국군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반들은 사실상 안 갔겠죠.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훈련도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만 아시고. 교육기관입니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서당,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지방은 향교나 서원에 중등학교가 있고, 사부학당이라는 서울 국립중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이라는 국립체교교육기관이 있는데, 단독 문제로는 성균관만 거의 나온다. 다른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실게요. 초등은 그냥 넘어가고 중등교육기관부터 볼게요. 사부학당은 이제 뭐냐, 동학, 서학, 남학, 중학 각각 100명씩 400명을 넣는 사부학당이 있었다. 4개죠. 향교, 지방국립중등. 그래서 모든 군현에 설치해서 중앙에서 선생님을 파견한 거,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 그리고 서원.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학문을 연구한다. 이거는 살인들의 근거지예요. 유양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서원, 유양소, 향약은 나중에 살인 볼 때 자세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성균관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부죠. 속과 합격자, 세권이나 진사가 입학 가능하고, 그 외에도 입학은 가능했는데 대부분 속과 합격자가 입학 가능했다. 그리고 이 성균관에서 성적 우수자는 대과의 초시를 면제한다. 성균관에서 그 출석 체크할 때 아침밥이랑 저녁밥 먹을 때 출석 체크한다 했죠. 그래서 1년 중에 300번을 밥을 먹으면은 출석 인정. 우리나라 역시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었다. 대성전은 공자 제사 지내는 곳, 명륜당은 공부하는 곳. 근데 이 대성전과 명륜당은 아까 국립 중등 교육기관인 향교에도 이게 있어요. 대성전과 명륜당은 국립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부학당은 왜 없어요? 사부학당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성균관에 있으니까 굳이 사부학당에 안 둔 거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